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2024년 9월 4일에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인돌의 고장 고창. 자, 고인돌 유적 탐방 프로그램 예약 안내 나와 있는데요. 자, 고인돌만 봐도 이 시대가 나와야 되고 또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이 분화되었다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청동기 시대죠. 자,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이제 뭐 사유재산, 계급, 고인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비파형 동검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후민 정음이 창제된 거는 그 세종대왕 때죠. 상감청자가 만들어진 건 이제 고려시대 특히 후기고요. 이거는 철기시대죠. 동굴과 막집에서 산 거는 구석기 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모둠은 이 나라의 광개토 대왕과 무영총 수렵도를 선정하여 도안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광개토 대왕이 나오는 순간 이 나라는 바로 고구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뭐 광개토 대왕의 업적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이후에 이제 광개토 대왕 때 그 신라에 도움을 줬죠. 그러니까 신라에서 도움 요청을 하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신라에 침입했던 왜를 격퇴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 광개토 대왕 바로 다음 장수왕 시대에는 이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남하 정책을 펼치게 되고 결국은 백제 수도 한성을 정벌하면서 이제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동북구성 축조는 여진족, 그러니까 윤관의 별무반, 여진족을 격퇴한 후 이제 동북구성 축조한 거죠. 금관 가야를 병합한 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죄송합니다. 신라 시대의 법흥왕이에요. 통일신라 아니에요. 신라 시대의 법흥왕입니다. 그리고 대가야를 병합한 건 그 뒤에 나오는 진흥왕이고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 세종대왕이죠.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연 나라는 연맹 왕국 중에 부여 해당합니다. 자, 3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대조영이 당에서 도망쳐 가를 건국할 때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벼슬을 받았습니다. 자, 이 가, 대조영 보면은 알아야죠. 이 나라는 바로 발해. 자, 대조영이 동모산 일대에서 건국한 나라 바로 발해입니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발해에 대한 키워드는 대조영이 건국한 것 외에는 한 3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대학교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 체계가 5경 15부 62주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성기 시절에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골프부의 시행은 신라입니다. 도병마사는 고려, 홍범 14조를 반포한 거는 그 2차 갑오개혁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고구려, 특히 을지문덕 장군의 공이죠. 자, 14번. 밑줄 친 전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하, 노비를 안감하여 그 시비를 분별하게 한 조치를 중단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요?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가 늘고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조가 성행한다. 무너질까 염려되어 온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노비를 안검하여 시비를 분별하게 한 조치. 이게 이제 이 왕이 했던 조치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노비 안검법이에요. 이 사실 이 노비 안검법 하면 이 왕 나와야죠. 누굽니까? 고려시대의 광종. 그리고 광종이 나오는 순간 노비 안검법 말고 하나 더 있죠. 뭐냐? 과거제 시행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사실 이 지금 요 왕후, 그러니까 부인이죠. 이제 이게 지금 노비안검법을 시행한 게 그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건데 이 부인도 호족 세력의 그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중단해 달라고 청한 거예요. 네,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은 뭐 그냥 꿈쩍 않고 그냥 계속 추진합니다. 그것을 이제 과거제 시행하니까 호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 공부를 하라는 얘기냐? 이게 뭐냐? 막 들고 일어나니까 광종이 어라? 영모 꽝. 그래서 이제 호족들을 이제 때려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의 호족 연합 정권이 이제 왕권 강화 나라로 이렇게 좀 흘러가게 돼요. 자, 대동법을 실시한 거는 광해군 때입니다.
그리고 이 대동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조선 후기에 그 공인성장, 상품화폐 경제 발달, 이제 요거랑 연결이 된다는 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이때 이제 뭐 워낙 상업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상품 작물 재배, 이제 농업 쪽에서도 상품 작물 재배가 활성화된다든지 뭐 민영 수공업이 발전한다든지 이런 일들로 이어지게 된 거죠. 자, 육조 직계제를 운영한 왕은 조선 초기에 태종 그리고 세조 이렇게 두 왕이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한 거는 역시 2차 가보기업 때, 구주 오수경 체제를 완비한 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고려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주요 장면 해가지고 첫 번째가 비어있고, 두 번째가 흥화진을 지키는 양규, 세 번째가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는 강감찬, 이렇게 나왔어요. 자, 2차 침입, 3차 침입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들어갈 건 당연히 1차 침입 때죠. 자, 거란족이 1차 침입했을 때는 뭐였냐면, 이제 탁월한 외교관 서희가 가가지고 담판을 벌여서 강동 육주를 찾아오죠. 찾아온 게 아니라 강동 육주를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요 원나라입니다. 거란의 장수 소손영과 담판을 벌였어요. 그래서 강동 육주를 얻게 된다. 자, 의병을 일으키는 곽재우는 임진왜란 때입니다. 곽재우랑 조헌, 의병장 두 분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위화도에서 회군하는 이성계, 회군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성공합니다. 그래서 최영을 몰아내고 나중에 죽이죠. 우왕을 폐위시키죠. 그러면서 과전법을 시행하고 조선시대의 건국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도 창의군을 지휘하는 허위, 의병장입니다. 정미의병의 의병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13도 창의군, 그러니까 이게 도별로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가, 13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 저기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뭐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지금 우리 그 도체계랑 거의 같아요. 그 도의 군대를 통합 지휘했던, 의병장입니다. 사령관이에요. 자, 정족산성에서 항전하는 양원수.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 양원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항전한 게 뭐냐면 병인양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미양요는 광성보에서 항전하는 어제연이 나오면 신미양요예요. 예, 광성보의 어제연. 어제연이 이제 장군 이름입니다. 요 분이 이제 신미양요. 근데 이게 정답 선지로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가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창덕궁 주암루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데, 자, 가가 즉위원회에 세운 건물로 그는 이곳에 규장각을 설치하고 정책 자문기구로 육성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규장각 나오는 순간 이 왕 누군지 아셔야죠.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 아, 이분은 업적이 너무 많아요. 세종대왕 다음으로 세종대왕 다음은 성종일 거고, 그 다음으로 많은 왕이 정조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규장각도 있지만 초계 문신제 시행했다. 그 다음에 장용영을 설치했다. 수원 화성을 건립했다.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할아버지를 이어받았죠. 영조. 영조의 뒤에 왕이 정조잖아요. 사도세자는 뒤주에서 죽었고, 그래서 정조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할아버지의 정책, 탕평 정치를 이제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탕평 정치만 나왔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규장각 말고도 초계 문신제, 장용영, 수원, 화성 이런 게 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급을 폐지하였다. 통일신라의 신문왕입니다. 사비를 천도하였다. 백제 때 있었던 일이고 성왕이에요. 후녀 10조를 남긴 왕, 고려의 태조, 왕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거는 공민왕입니다. 이 쌍성 총관부 공격은 공민왕, 쌍성 총관부를 설치한 거는 원간섭기 때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위 영상은 농민군이 광군 및 일본군과 벌인 장흥 석대들 전투를 소개한 거랍니다. 자, 이 전투는 전봉준 등 가의 지도부가 체포한 이후에도 항전이 계속되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전봉준이 나오는 순간 이 운동 알겠죠? 농민군이라는 키워드 등장합니다. 바로 이 운동은 동학 농민운동이에요.
사실 이 동학농민운동의 이제 끝이 우금치 전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의 항전이 더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금치 전투 현장은 가봤어요. 공주에 이제 우금치 전투는 가봤는데 이 장흥 석대들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좀 가보고 싶은 곳이기는 해요. 어쨌거나 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을 찾아달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선지 중에 나왔죠. 집강소.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집강소를 통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여기서 이제 농민들이 개혁안을 막 이제 만들고 내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화가 일어나는 원인, 요 사화는 훈구 세력들이 사림을 탄압한 사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훈구와 사림 사이의 갈등이에요. 근데 이제 사림들은 이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렇게 중앙 정치에 진출해 가지고 세력이 성장하려던 시기였고 훈구는 이미 윗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 있는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사림이 훈구를 견제하려고 하니 훈구는 당시 자기네들이 가진 권력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그게 사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사화가 있어요. 자, 몽골 사신의 피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건 이제 몽골이 고려를 침입한 사건. 몽골 침입이에요. 이때 사신이 저고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이게 고려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몰라요.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몽골에서는 이거 고려인이 죽였다 해가지고 침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30년 동안 예.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 이거는 이제 운요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본이 운요호를 끌고 강화도로 왔다가 영종도 막 치고 뭐 이랬던 일입니다. 자, 8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개성의 영통사라는 절인데, 자, 문종의 아들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한 가가 출가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교장을 간행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갈 분, 스님이 누군지 알 수는 있습니다. 자,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장을 간행하신 분, 이제 요 분은 바로 고려시대의 대각국사 의천. 이제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 의천이 이제 그 불교 쪽에서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은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추진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교종과 선종이 분리돼 있어요. 교종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종파.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은 참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종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참선 쪽은 주로 서민 계층, 교종 쪽은 이제 주로 귀족 계층.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귀족층이니까 서민들은 글자 자체를 모르던 시기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의천, 그다음에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보조국사 진울 이런 분들은 그 교정과 선종을 통합하는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선지에서는 불교 통합 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경복궁을 중건한 건 흥선대원군이고요.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이런 분들입니다. 서경천도를 건의한 건 묘청이죠. 청문물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건 이제 북학론하고 관련이 있는데 북학론. 박제가라든지 유득공 같은 분들이요. 이제 청문물 수용. 이제 그 전까지는 북벌론이었어요. 청나라를 정벌하자 이거였는데 이제 이분들이 막상 청나라를 가보니까 와, 이 청나라 진짜 대단해요. 많이 발전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거 배워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19세기부터 등장했습니다. 자, 9번 갈게요. 미출신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고모는 별난의 우두머리인 김옥균과 마음을 통하고 역적 소굴에서 눈과 귀 노릇을 하였다. 별난이 우정총국에서 일어난 것과 역적들이 인천으로 도망간 것을 알고 있었음이 이미 국문학 공초에서 드러났다.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옥균, 그 다음에 우정총국에서 알 수 있는 이 별난은 바로 갑신정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런 급진 개화파 세력들이
이제 빨리 개화하자라는 의지로 정변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제 3일 만에 청나라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한 거에 정답은 있어요. 1번입니다. 급진 개화파가 주도하였다라는 건데, 이제 갑신정변 실패한 이후의 일도 말씀을 드리자면 한성조약. 이때 일본이 이제 좀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성조약을 맺어가지고 배상금 지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조약이 있어요. 텐진조약. 이때 청나라의 군대랑 일본 군대가 교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조선에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되니까 둘 다 나가자. 그래서 이제 청군, 일본군이 전부 다 조선에서 철수하게 되는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자, 예송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예송은 그 예법 논쟁이죠. 그러니까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엄마 계모였던 자이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서인과 남인이 논쟁을 벌였던 게 예송이에요. 물론 그 뒤에 이건 이제 그 기의 예송이고, 그 뒤에 이제 그 갑인 예송은 그 자이대비 입장에서 며느리가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현종의 부인 며느리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또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자이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에 관한 문제로 이제 서인과 남인이 대립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송 발생의 원인이라고 하면 결국 뭐 효종이 죽은 거 뭐 이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예송은 당시에 그 성리학의 중심 사상, 정통성과 관련된 논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서인과 남인은 정말로 자기네 붕당에 명운을 걸고 이 예송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리장성이 축조되는 배경, 고려의 천리장성은 거란 침입 때문에 축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회에서 진압된 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끝에 묘청이 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진압된 겁니다.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 이거는 3.1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미술친 이전쟁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문학작품 쭉 있는데 옆에 해설을 봅시다. 이 전쟁 당시 청군에 포위된 남한산성을 말한다. 자, 이 전쟁 아시겠죠? 인조가 한성으로 복귀하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인조가 남한산성에 항전한 바로 그 전쟁입니다. 이거는 병자호란이죠. 자, 병자호란 결과 우리가 패했죠. 그래서 인조는 삼전도에 나가서 굴욕적인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렇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청나라에 뭐 이제 저 왕자들도 다 이렇게 볼모로 가게 되고 막,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막 끌려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지 못했다, 청나라를 정벌해야 된다라는 북벌론이 대두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자, 나당연합군이 결성된 거는 이제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신라에서 김춘추가 고구려 연개소문한테 가서 먼저 군대 얘기를 해요. 근데 김춘추가 야, 너네 한강 땅 돌려주면 생각해 볼게, 이렇게 나오니까 협상은 결렬됐고,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서 고구려를 원합니까? 우리는 백제를 원합니다.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결성된 겁니다. 자, 전국에 척화비가 건립된 건 병인양요, 신명요 끝난 후 흥선대원군이 서양 세력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해가지고 그 의지를 담아서 척화비를 세웠다라는 거고, 이 망이 망소의 나는 무신정권 시대에 공주에 있던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난을 일으킨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거는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러시아라든지 뭐 일본을 비롯해서 뭐 러시아라든지 뭐 다른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세계 열강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조선이 계속 힘이 점점 사라지던 시기, 그래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일까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뭐 육일준이나 부들러 같은 이런 분들이 조선 중립화론까지 이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자, 11번.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상평통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동전이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상평통보를 매개로 상품 생산 교환이 촉진되었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조선 후기입니다. 이 보면 바로 조선 후기 나와야죠. 상평통보. 심지어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까지 나왔잖아요. 조선 후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이 바로 대동법 시행이에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이 성장하죠. 그러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고 상품 통보까지 나오면서 상품의 생산 교환이 촉진된 거예요. 이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서도 이제 쌀 말고 돈 받고 팔 수 있는 작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상품 작물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담배와 인삼 등을 재배하는 농민이 상품 작물이잖아요. 이때 담배, 특히 이제 그 돈 많은 양반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왜 왕 중에 저 정조 있잖아요. 정조. 이분 엄청난 애연가입니다. 막 신하들한테 권장해요. 이 종구를 왜 안 피냐? 펴라. 막 신하들한테 권장하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상품 작물입니다. 조선 후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 자, 20이 다문화에 파견된 왕족 백제입니다. 무령왕 때 있었던 일이죠. 빈곤과에 응시하는 육두품 신라인데 빈곤과는 당나라의 과거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만 대장경을 조판하는 장인 고려시대 특히 몽골 침입 때가 8만 대장경이죠. 거란 침입 때는 초조 대장경입니다. 전민 변정도감에서 일하는 관리는 공민왕 때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밑줄친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일본이 조선의 왕비를 시행한 이 사건. 이런 썩을 놈들 이거 을미사변입니다. 명성황후를 죽였죠. 참 이게 진짜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피가 끓어요. 정말로.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을미사변 그 명성황후 시해하는 그 현장 약도라는 겁니다. 칼을 들고 참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을미사변의 영향으로 오른 게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그 을미 개혁이 일어났다. 이것도 이제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을미사변을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일본이 개혁을 추진했어요. 이제 조선을 압박하고 개혁을 한 게 을미 개혁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또 을미 의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을미 개혁이라든지 을미 의병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을미사변의 영향으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관파천. 고종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되죠. 고종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살해당한 거예요. 자기랑 멀지 않은 그 바로 옆에서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을미개혁 추진하는데 물론 이 개혁의 최종 결정권자는 고종이죠. 근데 고종이 결정하려고 하는데 옆에 일본 놈들이 서 있어요. 무섭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저 일본이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신변이 어떻게 될까 봐.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이제 자기 부인처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왕이어도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영향력을 줄여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면서 결국 일본의 세력을 줄이고 러시아랑 일본의 세력 균형을 맞추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을미사변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변사가 설치된 건 조선 중종 때 삼포외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시성 전투가 벌어진 거는 고구려 말기 연개 소문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입니다.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진 거는 몽골이 침입했을 때죠. 그 다음에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요거는 조선 책략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도입이 그러니까 유포가 된 거예요. 일본에 있던 청나라 외교관 황준원이 쓴 책인데 이게 이제 김홍집이 들고 들어와서 이 내용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수교하자라는 내용이 써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은 적국이었습니다. 적국하고 수교를 하고 말이 돼? 이래가지고 만인소가 올라간 거예요. 상소죠 이게. 만인이 올린 상소입니다. 참고로 오늘 같은 날 고3도 평가원이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근데 그 고3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요 조선 책략하고 이만선의 영남 만인소 관계가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13번. 밑줄 친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강화 초지진에 나와 있습니다. 해상으로 침입한 적을 막기 위해 구축된 시설,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하던 이 사건 당시 점령당했던 곳이기도 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자, 프랑스가 침략한 건 병인양요죠. 역시 강화도로. 자, 이 병인양요랑 신미양요에 대해서는 배경을 가장 많이 묻습니다.
병인 양요의 배경은 병인 박해, 그리고 신미 양요의 배경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여기 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배경이 돼서 신미 양요, 그 다음에 병인 박해의 배경이 병인 양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책략이 유포되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영남 마니소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만 그 영남 지역 유생들은 비주류 세력이에요. 당시 정부는 개화를 하려고 계속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미소 통상 조약을 결국 맺게 되죠. 자,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는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을사늑약, 이게 이제 부당하다라고 고종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을 한 거죠. 그 이후에는 일본 놈들이 외교권도 없는 주제에 무슨 헤이그 특사냐 해가지고 이걸 빌미로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죠. 자, 이자겸의 난이 발생한 거는 고려시대 문벌 때입니다. 문벌 중에서도 최고 권력을 가졌던 이자겸이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를 뜻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펼쳤다. 자, 이거는 명나라랑 청나라가 이제 둘 다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명청 교체 시기예요. 이때 이제 광해군이 신하들은 명나라에 이제 계속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입장이고, 광해군은 보니까 명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청나라가 이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양국 간에 중립 외교를 펼쳤던, 이런 얘기입니다. 자, 14번. 가족에게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가로 대한제국 외교권이 일본에 강탈당하자 고종이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독일의 비렐름 2세에게 보낸 밀서다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앞문제에서 제가 헤이그 특사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을사늑약.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그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여기저기다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왕한테도 밀서를 보낸 거죠. 이제 그래서 외교권 박탈에 저항하고자 한 고종의 의지, 을사늑약입니다. 자, 을사늑약에서는 외교권 박탈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이제 통감이 부임하면서 이제 완전한 내정 간섭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나중에 안중근한테 죽죠. 자, 청해 알선으로 체결된 조약, 이게 바로 조미소 통상조약입니다. 이제 그렇고, 병인 양요 발생에 구실이 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인 박해, 삼별초가 항쟁하는 배경이 된 거는 이제 원 간섭기가 시작된 거. 그러니까 몽골의 침략이 끝날 때 이제 협정을 맺었죠. 이건 공식적으로 패했다라고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개경으로 환도를 하는 과정에서 삼별초가 그걸 반대하고 끝까지 항쟁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의 두기항구 개항은 강화도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5번.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랏빚 1300만원을 갚기 위해 대구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자, 나랏빚을 갚자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요, 채. 글씨가 잘 안, 죄송합니다. 자, 이 국채보상운동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이 대한매일신보에서 이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사건을, 사실들을 꼼꼼하게 보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특히나 대한매일신보는 이제 당시 지식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신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보상운동이 굉장히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난정권 폐지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건 이거 신해통공 정조가 한 건데,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던 이 금난정권을 폐지시키겠다라고 알린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상업 활동이 더, 이게 난전을 못하게 했던 권리예요. 이 금난정권이 말 그대로 난전을 벌이지 못하게 했다. 이 난전이라는 게 지금도 어디 가면 이게 좌판 펼쳐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당시엔 난전이라고 불렸는데 시전 상인들한테는 그거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정조가 없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전이 펼쳐지게 됐죠. 상업활동 장려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공령이 선포된 거는 우리나라에 있던 쌀이 일본으로 너무 많이 유출되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이래서 방공령이 1889년, 1890년 선포가 되지만 일본이 트집을 잡고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거꾸로.
자,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결과 가져온 건 임술농민 봉기 때 안핵사 박규서가 파견돼서 조사한 결과 삼정의 문란 때문에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서 봉기를 벌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가지고 삼정 이정청 설치를 하게 된 거죠. 다만 제대로 기능이 안 됩니다. 자,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요거는 민족 그 애국 계몽운동 단체였던 보안회, 그러니까 구한말에 있었던 시민단체 이 보안회가 한 업적이에요. 자, 16번.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헌정연구회를 계승하여 1906년 설립된 단체는 부국강병을 통하여 국권을 수호하고자 조직했대요. 부국강병. 자, 이를 위해서 교육과 산업을 발달시켜야 함을 주장하였고 월보를 간행하는 등 계몽활동을 벌였다. 이 단체의 명칭은 뭐냐라는 건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게 이 단체에 관한 중요한 키워드가 별로 없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은 헌정연구회를 계승했다라는 요 사실에서 찾을 수가 있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부국강병을 통해서 국권을 수호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 단체를 알아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 부국강병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라서 그 이제 이 단체 이름이 뭐냐면 대한자강회. 이제 헌정연구회를 계승했고 부국강병 하면 나온 단체가 바로 대한자강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회랑 같은 시기에 애국계몽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대한자강회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쪽을 요약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한자강회는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했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대한자강회가 헌정연구회를 계승했다라든지 부국강병 같은 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가 이게 대한자강회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사를 더 깊이 있게 완전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대한자강회가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단체구나, 부국강병을 추구했구나, 요것 정도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군 육진을 개척한 거는 그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입니다. 압록강, 두만강 지역에 최윤덕, 김종서 이런 장군들 보내가지고 이제 영토를 개척했죠. 그리고 그 영토가 지금 우리 영토랑 거의 같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된 거는 신민회입니다. 일제가 1911년에 조작한 백오인 사건에 의해서 신민회가 와해됐죠. 이제 신민회에 대해서는 그 뭐 오산학교, 대성학교 세웠다라든지 태극서관, 자기회사 뭐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조 신원운동을 추진한 거는 동학교도들이에요. 이 교조는 이제 최재우를 말하고 이제 신원운동을 했다는 거는 신분 회복. 그러니까 이제 이 교조 최재우는 혹세 무민의 죄로 흥선대원군대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신분 회복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학교도들이 추진했고 이게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최씨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이 된 거는 교정도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밑줄친 이조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보빙사절단이래요. 보빙사절단. 요거 보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조선은 미국과 거중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겠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러니까 보통 이 시기에 최초로 맺은 그 조약이 조선과 어느 나라 수호 통상조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조일수호 조규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강화도 조약을 조일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뭐 어쨌든 이건 조비수호 통상조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빙사절단으로 알 수도 있어요.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탐구 활동을 찾아라는 건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이제 최초로 나왔던 게 뭐냐면 최혜국 대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최혜국 대우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혜택이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딴 나라가 만약에 조약을 맺어서 좋은 혜택을 가져갔다면 최혜국 대우를 받는 나라는 그거랑 거의 같은 그런 혜택을 자동적으로 가져가게끔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 최혜국 대우를 굉장히 원했는데 조선이 강화도 조약 맺을 때는 이걸 안 집어넣었다가 이 뒤에 조일통상 장정 때 최혜국 대우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 문제점이
뭐 어느 나라에서 뭐 해가지고 하나 해줘. 그러면 딴 나라도 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1880년대 후반부터 막 1890년대 넘어가면 막 이권이 막 여기저기로 막 나가요. 러시아한테는 산림체벌권 주고, 미국은 금강채굴권 주고, 막 일본은 철도 부설권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요. 문제점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문제점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제가 회의 고구려 때 있었죠. 한산도 대첩의 전개 과정 임진왜란 때 보시면 되겠네요. 부산 등 3포가 개방된 배경. 자, 여기서 부산포, 3포라고 하는 거는 요 3포는 조선시대예요. 부산인데 세 개면은 원산 인천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조선시대의 3포 개방은 세종대왕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산이랑 마산 창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3포 개방은 조선 초기입니다. 나중에 여기 3포에서 외란도 일어나요. 그래서 비변사가 설치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원인.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삼정의 문란입니다. 이 원인은 세도 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미출신 이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회사 설립에 대한 어려움, 불만 높아졌다. 조선 총독부가 제정한 이법령이 시행된 후로 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회사 설립의 허가제도. 이게 바로 회사령. 1910년대죠.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령, 그 다음에 그 회사령과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 이런 게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무단 통치니까 찍어 눌러요. 헌병 경찰제, 조선 태영령, 그 다음에 공포 분위기.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공포 분위기라는 거는 선생이 칼 차고 들어와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떠들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칼 싹 뽑아 즈릉 하는 왜 금속 소리 있잖아요. 와, 그 어린 학생들 그 트라우마 생기지 그거. 이때 일본 진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청해지 설치되었다. 이건 통일신라 시대에 장보고 이제 완도 지역에 설치했죠. 해상무역하고 해적 소탕하고 이랬습니다. 운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이 이때 이제 운요 끌고 강화도로 쳐들어와서 이제 막 영종도 침략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맺고 전시과 제도가 운영되었다. 이거 고려 시대의 그 관리에게 토지를 이제 지급하는 수조권 제도예요. 그 전시과 제도가 그 전에 뭐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 때는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전,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는 이제 전시과, 그 다음에 조선 시대 때는 과전법 뭐 이런 게 그 관료들한테 월급 주는 거예요. 월급을 토지에서 세금 거둘 권리, 수조권으로 준 겁니다. 자,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거는 대한제국 시기. 헌병 경찰제도 5번이 정답이었죠. 자, 19번 가겠습니다.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노래로 만난 한국사인데 쭉 해설을 보니까 일제강점기 찬송가를 개사한 노래로 1919년에 일어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 민족운동인 가을을 기념하는 노래래요. 자,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 규모의 운동. 자, 당연히 3.1운동 나와야죠.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3.1운동은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어났고 그 영향을 받은 거, 그러니까 3.1운동에게 영향을 준 거는 민족 자결주의나 28 독립선언이 있어요. 일본 도쿄에서 있었죠. 이런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3.1운동에게. 그리고 3.1운동이 영향을 미친 거. 요거 두 가지는 중요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미쳤고 또 한 가지는 선지에 있어요. 일제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오늘 3학년도 이제 평가 모의고사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3.1운동이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는 선지에 뭐가 나왔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의고사에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올지 몰라요.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99년의 주도로 발생하였다. 이모군란입니다. 수신사가 파견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의 외교사절단이 수신사, 강화도 조약 이전의 일본 외교사절단은 통신사 이렇게 부릅니다. 평안도 지역 차별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이게 홍경래의 난. 삼정의 문란도 물론 있습니다만 세도 정치 시기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원인이 되었다. 이제 붕당으로 분할된 거죠. 요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조선 선조 때 이조정랑이라는 요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 이걸 둘러싸고 동인하고 서인으로 나눠져요. 전랑입니다. 전랑. 죄송해요. 이조 전랑이요. 전입니다. 전. 이조 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이제 세력이 분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조 전랑이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리였어요. 직급은 높지 않은데 인사권을 가진 실무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놓고 이제 세력이 나눠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0번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경찰 신문 조서 의견이래요. 피고 윤모는 회합하여 조선 독립운동의 방법에 관해 토의하였다. 상하이에 통합되어 설립된 가에서 연통법과 관련하여 지령을 내렸다. 자, 연통법이라는 게 나오는 순간 알아야죠. 이 기관은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연통제, 여기 이제 본문에는 연통법이라고 나왔죠. 교통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미위원부. 미국 워싱턴이에요, 이게. 워싱턴에 설치된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 기관이 요 정도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자,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이건 이제 신라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증왕. 헌의육조를 결의하였다. 독립협회예요. 오산학교를 설립하였다. 신민회.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한 거는 조선 숙종 때 일이에요. 청나라하고 자꾸 이제 그 만주 지역 근처에 영토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경계를 정리해 놓은 비석이죠. 이걸 건립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 또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시행이 됐던 2024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해설 강의 들어주신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